안녕하십니까. 영어 훈민정음의 저자 김충현입니다. 오늘은 영어 훈민정음 해설 12번째 시간입니다. 목차를 지나서는 그러니까 사실상 첫 시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영어 훈민정음이 출간된 그 이유가 영어를 좀 보다 우리 한국인이 보다 더 쉽게 좀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출간을 했기 때문에 영어 배우기란 왜 영어를 또 배워야 하는가 하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잠깐 좀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어는 사실 지금 이제 이 글로벌한 그런 세상에서 더구나 이 커넥티드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은 커넥티드 이 세상에서 뭘로 커넥트가 되느냐 하면은 인터넷으로 커넥트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럼 그 인터넷은 또 뭘로 커넥트가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영어이죠. 바로 이 영어로 커넥트가 되는 거죠. 사람 간에. 정말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속에서는 영어가 소통의 기본 수단이라고 기본 언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English is the must have. The must have. weapon. For to participate globalization. 이렇게 이제 제가 감히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더라고 이렇게 쓴 이유는 아주 그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필수의 무기다 이거죠. 글로벌라이제이션에 거기에 이제 participate 하기 위해서는 이 English communication 할 수 있는 그 스킬이 그것이 아주 그 필수 요인이다. 그러나 however we cannot appreciate English unless we can pronounce it as native does. native가 발음하는 것처럼 우리가 발음할 수 없으면은 우선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즐길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이죠. 그리고 이제 when you do not understand English, it is not only an appreciation but noise. 그리고 이제 이 English 영어를 갖다가 이제 이해를 못하면 다른 사람이 영어를 말하는데 그 영어를 이해를 못하면은 그 영어는 영어가 아니고 소음인 거죠. 소음. 그래서 이제 언어는 잘 알아야 그것이 소음이 아니고 비로소 언어로서의 그 이제 가치가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글을 좀 한번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배우기란 무엇이냐 이제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어 배우기는 자전거 타기, 자전거 배우기, 또 혹은 이제 이렇게 아주 쉽게 얘기하죠. 쉽게. 수영. 자, 자전거나 수영은 해봐야 되는 거죠. 습관이 되려면은 하지 않으면 습관이 안 되죠. 보는 거로만 습관이 안 돼요. 움직여야 되는데 이 보는 거로만은 습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습관과 감으로 타는데 이 습관은 되려고 그러면은 바로 타기를 해야 되고 자전거는 수영은 물속에 들어가서 해야 되죠. 그래야만 이것이 이제 습관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감이 생겨서 이제 그걸로 이제 타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냥 보기만 해서는 영어가 되질 않는 거죠. 영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여태까지 우리 자전거 타려고 영어 배우는 건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마치 핸들이나
페달이 없는 그런 자전거, 외발 자전거라고 그러죠. 예, 그걸 타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의 그 공교육에서의 그 영어 교육, 또 상당히 많은 그 학원에서의 그 교육들이 상당히 그런 외발 타기 같은 그런 교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기본 이 자전거나 뭐 이런 걸 수영을 제대로 하려면 진짜 물속에 들어가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진짜 이 영어 언어라는 그 말은 배우지 않고 문법이나 뭐 무슨 독해나 이런 거 눈으로 하는 거 이런 걸 한 거죠. 그 때문에 말로는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패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져도 계속 타는 거, 또 반복 연습 훈련하는 거, 이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영어에는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꼭 올바른 영원음 파닉스를 소리내서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앞서서 이 계속 타는 거, 이거 소리내는 거예요. 영어는.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름길은 없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전거, 수영, 지름길 없죠. 그냥 앉아서 보기만 해서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no sweat, no gain, no pain, no gain, no reward without toil. 그래서 애를 쓰지 않으면 탈무드에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그런 이제 말이죠. 그래서 사실 영어도 마찬가지로 진짜 꾸준한 이 소리 내서 꾸준히 연습하지 않으면은 그 늘어나기가 이제 어렵다 이런 이제 말씀으로 이제 들어주시면 이제 되겠어요. 그래서 Fluent English can be achieved only through a proper oral practice. 여기서 이제 여기에 주요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이거 전체가 없었지만요. 지금도 이 proper한 이 발음을 가르치는 그런 경우도 별로 없고 해서 이제 이것이 좀 문제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영원음 파닉스를 연습해야 한다. 근데 올바른 영원음 파닉스를 기초부터 진짜 배울 수 있고 연습 훈련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진짜 영어 훈민정음밖에 지금 아직까지는 없어요. 영어 훈민정음밖에. 그 영어 훈민정음은 이게 뭐 제가 이렇게 강의를 지금 뭐 해설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상 거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해설까지만 앞부분까지만 진짜 이 영어 어떻게 해서 이 영어 훈민정음 안에 3,789개 기본 영단어의 영원음 파닉스를 어떤 근거로 한글로 이걸 그려냈는가 하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것만 이해하시면은 아마 믿음이 가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 해설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연습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제 알아두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년간 영어를 배웠어도 영어를 못하고 우리 포기하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말이죠. 자, 한번 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이제 이거지만 이것도 이거지만 이제 좀 전에 그 사실상 이제 수영과 여기에서 이제 비단 수영뿐만 아니죠. 이 운동 이런 걸 보면은 이 영어는 사실상 이제 왜 영어를 운동하고 비교하냐면 말이죠. 왜 운동하고 비교하는가를 이제 다시 한번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전거 왜 이게 영어는 말이죠. 영어 이게 스킬이에요. 이게 공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아니고 스킬이에요. 말은 스킬이지. 우리가 말 배우는데 공부를 했어요? 처음부터? 아니죠.
처음부터 엄마한테서 말을 들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스킬이기 때문에 이 자전거하고 수영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갖다가 그냥 그 관중석에 앉아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야구나 축구를 보잖아요. 상당히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 야구 이 팬들이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있어요. 야구나 축구에 대해서 훈수가 대단합니다. 예? 쟤 뭐 이걸 잘못했어 뭐 이런 얘기 이렇게 많이 훈수를 합니다. 예. 근데 그분들이 훈수는 잘하지만 실제로 공을 축구에서 차보지 않고 실제로 야구공을 받고 또 배트로 치고 이런 걸 상당히 많은 수가 안 했죠. 아마 한 90% 정도는 아마 그냥 보는 것만 할 거예요. 그 야구장 가서 축구장 가서.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말은 잘하지만 훈수는 잘하지만 실제로 이 축구나 야구를 못하죠. 그런 거가 마찬가지로 이 영어도 이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전거하고 수영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관전만 해가지고서는 도저히, 그러니까 영어 학원에서 그냥 듣고만 있어가지고서 아니면 유튜브 강의를 듣고만 있어가서는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축구 못하는 것처럼, 야구 못하는 것처럼. 훈수는 잘해요. 훈수는. 예, 그렇죠. 실제 말은 못해요. 예? 예. 영어 이거 뭐 학원 다니고 뭐 해가서 듣고 뭐 유튜브로 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10년간 영어를 배웠어도 우리가 이제 영어를 못하고 포기하는 이유 이제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아기가 이제 4개월이 지나야 이제 배 안에서, 예, 이제 태아 시절에 4개월이 지나야 이제 청각 기관이 이제 발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상 어쩌면 그 전에도 그래야 듣는다고 그러지만, 예? 여기 보면 이제 이게 4개월 지나면서 청각신경이 이제 형성된다. 이때부터 이제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말이죠. 실제로 진짜 이런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아마 이때부터 청각신경이 발달되는 건 사실인 모양인데 그 전에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서 엄마하고 대화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 대화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예.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확실하게 뭐라고 아마 아직까지 과학적으로는 뭐 이렇게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예. 아무튼, 예. 3,000번 이상 벌써 태어나서부터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엄마 소리를 듣는 거죠. 엄마 아빠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3,000번을 들어야 이제 비로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엄마라는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말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건데, 이제 아기는 이 두뇌나 아니면 또 이 발성기관이나 발성 근육이나 이런 것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예, 발음 연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000번을 들어야 되는 거지만, 예, 제 생각에는.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미 성인이고, 벌써 우리 청각기관은 벌써 다 발달되어 있고, 또 이 발성기관도 발달되어 있고, 발성 근육도 발달되어 있고, 단지 이제 발성 근육이 한국어에 특화되었을 뿐이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자꾸 소리내서 연습해야 하는 이유는 영원어민 파닉스에 특화되도록 이렇게 발달시킬 필요가 이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성인인 경우는 뭐 한 5번 정도만 들어도 내가 발음할 수가 이제 있게 되는, 예, 이런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모국어를 이제 배우는 이제 기초 과정은 이러하지만 우리는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외국어, 제2외국어를 이제 빨리 배울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자질을 갖추고 있다. 예, 예, 그런 얘기죠. 엄마의 이제 정확한 발음,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제 사투리를,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은, 전라도 방언을 쓰면은 전라도 말을 할 것이고, 집안에서 그렇게 쓰면은 또 만약에 경상도
사투리를 이제 경상도 집안에서는 경상도 사투리를 이제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은 정말 이 가르치는 사람의 자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진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오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진짜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고 했어야 되는 건데 진짜 안타깝게도 저희 영어 선생님들은 그러질 않으셨어요. 그냥 일제강점기에 배운 그 영어를 그대로 배워가지고서 또 그 배운 사람이 또 아랫사람을 또 가르치고 또 학생을 가르치고 또 학생이 선생님이 돼가서 또 다시 그 틀린 영어 모라식 발음을 틀린 일본어 모라식 발음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게 한 100여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얼마나 그 당시에 한국어조차도 일본어화 상당히 많이 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었었죠. 예? 예. 또 이렇게 이제 변했어요. 우리 말이. 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조선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김구 선생의 그 부인 그 묘비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성함이 나와 있고 무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받침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근데 우리 일제강점기에서 이제 이 국어학자들이 이 무덤으로 바꿔버렸어요. 무덤 하면 사실상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예? 그렇지만 묻엄 하면은 여기에 받침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묻다에서 파생된 단어로구나. 이게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일제강점기에 우리 한국인 엘리트들이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말 자체를 바꿔버렸는 거예요. 예? 예. 또 이게 이제 안해라는 말은 이제 제가 누가 쓴 것에 이제 기억하냐면요. 도산 안차원 선생이 이제 부인한테 사랑하는 안해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안해. 안해하면 그래도 안 받침이 있으니까 이거는 안 주인, 안 사람 이게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아내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본어 말이죠. 일본어처럼 이 받침이 없잖아요. 예? 여기도 받침이 이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어화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어도 그렇게 배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영어를 우리가 아주 영어 그렇게 10년 동안 공교육에서 배우고 또 학원에서 배우고 해도 영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한테. 예. 그래서 이제 정확한 이 발음이 진짜로 필요하다 이거죠. 틀린 발음 배우면 이게 그래서 what is learned in the cradle? What is learned in the cradle is carried to the tomb. 예? 그래서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예를 이제 들었지만 말이죠. 예. 예를 들면 이제 이것도 이제 아주 이게 얼마나 많이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쓰이는 말이에요 이게. 예. 예. 그래 세계적으로 다 쓰는 말이죠. 이게 마마. 예? 이게 이제 마마가 이제 이게 여기에서 이제 나온 말이죠. 여기서 mom. 엄마를 갖다가 이제 mom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아들이. 예? 예. 유아들 말로 이제 mother 대신에 이제 mom이라고 이제 쓰는데 mama
이렇게 하죠. 발음을. 근데 이제 마마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배우고 있어요. 이것도 이런 것도 작은 거지만 이런 것도 올바로 발음하면은 굳이 영어 발음에 대한 따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국인이 그러면 70~80% 이상은 다 영어 알아듣고 말하기를 벌써 했어요. 벌써. 예. 근데 이거 그냥 놔두고 말이죠. 마마라고 이렇게, 마마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야, 예, 여기에 이제 이 미음이 있잖아요. 받침이. 마마. 예, 마마. 근데 이 마마 하면은 마의 액센트가 저절로 가요. 비단 이 단어뿐만이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노력했지만 사실, 원어민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올바른 현대 영원어민의 파닉스 여름 발음에 가깝게 발음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배웠어야 말이죠. 영원어민의 파닉스를 배웠어야 말이죠. 파닉스가 되면은 여름 발음도 저절로 되거든요. 예, 파닉스를 배우면 굳이 액센트를 외울 필요도 없거든요. 일제 감정, 이 액센트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시험에 나온 거는 아마 우리 한국하고 저 일본밖에 없을 거예요. 일본의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 모라식 발음을 하기 때문에 영어를 제일 못하는 민족이 일본인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모라식 발음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모라식 발음을 하다 보니까 액센트가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액센트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액센트 있는 곳에 하려고 그래도 모라식 발음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애플이 되잖아요. 예? 이게 애플 발음 이렇게 영어사전에도 거진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한글 표기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국립국어원에 외래 표기법에 애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하면 애플 발음하면요. 푸 소리가 이 자음 때문에 이게 세기 때문에 여기에 액센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절로.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애플이잖아요. 애플. 이 앞에 여기에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모라식 발음을 하면은요. 여기에 받침이 없는 모라식 발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액센트 틀리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틀리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예. 틀리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에 이 모음과 여기에 이 자음이 강하거든 소리가. 예. 그러니까 거기에 액센트가 저절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그냥 영원어민 파닉스를 제대로 알면은 말이죠. 예? 이게 저절로 그냥 여기에 애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액센트가 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연습을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발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들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we cannot appreciate English. 예? 알아듣지 못하면은 그냥 소음인 거죠. 예. appreciate 하지 못하고 소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일제 강점기에 이 틀린 영어 발음을 그렇게 해서 이제 틀린 거를 좀 이렇게 좀 영어 선생님들이 좀 알고 그래야 되고, 그리고 또 국어국립원에는 이 외래어 표기법이 얼마나 이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예? 그게 이 영어 틀리게 배우는데,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영어를 사실 안 했으면은 이제 올바른 그 영원어민 파닉스를 그분들이 배워가지고 고쳐야죠. 예. 고치면은 진짜 우리 따로 지금 한국인 70%, 80% 이상이 영어 혼대니까요. 예. 영어 혼대니까요. 예. 실용 영어를. 예. 그래서 그런 악순환이 이제 지금도 이제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거고,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도 이렇게 제가 했지만 영어를 잘못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것은 내 잘못 아니에요. 우리 영어 선생님들 잘못이지. 예?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똑바로 알도록 좀
자기가 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상 소리에 대해서는 영어 교육에서 도외시 됐잖아요. 예, 영어 발음은. 예. 그 가르친 적이 없잖아요. 별로. 예. 연습해 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배우는 사람은 진짜로 그냥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외래어 표기법이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틀린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걸 국립국어원에서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이게 더구나 교과서에 나오고 인쇄돼서 인쇄물로 나오면 그걸 믿지 안 믿겠어요?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리고 물어볼 수도 없어요. 예? Ask nothing.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악순환이 이제 계속되어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 이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진짜 이 영어 원어민 파닉스를 해야만 한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영어 교육에 영어 원어민 파닉스를 가르치지도 배울 그런 기회도 없었다. 예? 시험 보느라고. 영문법 무슨 이런 거 하느라고 말이죠. 쓸데없는 거. 실생활에 쓰여지도 않는, 실영어에서는, 실생활 영어에서는 쓰여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그냥 내리 10년 동안 가까이를 공부를 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 영어 훈민정음, 예, 이 발음이 필요하다. 그 발음이 필요한데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틀리게 배웠으니까 그거에 특화된 이 발음 근육을 바꿔야 된다. 한국어에 특화된 발음 근육을, 예, 그걸 바꿔야 된다.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또 한국인이 누구나 좀 쉽게 따라서 발음할 수 있으려면은 한글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예, 그 한글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올바른 파닉스에 가깝게 한글 표기화된 이런 발음 사전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가서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3년 동안 가르쳐 보니까 저하고 같이 공부한 분들이 하는 얘기가 놀랐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영어 원어민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어떤 검증을 거치고 3년 동안에 걸쳐서 가르치면서, 예, 그러면서 해서 이제 제가 영어 훈민정음 이제 펴낸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번째 시간, 예, 이로써 마치고요. 다음번 이제 13번째 시간에 그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영어 훈민정음의 저자 김충현이었습니다.